헤레틱은 국내에서 4월 2일에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을 한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공포라는 장르를 그다지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유전, 미드소마, 톡투미 등의 뛰어난 공포 영화들을 보여주는 배급사 A24에서 내놓은 작품이기에 상당히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그리고 최근 해외작인 원카와 이번 헤레틱까지 참여한 정정훈 촬영 감독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단자 혹은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하는 영화 헤레틱은 좁게 보면 종교, 넓게 보면 믿음이라는 소재를 밀실 공포 스릴러의 장르로 풀어냅니다. 이러한 조합은 자칫 잘못하면 장르와 소재가 따로 논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해당 영화에서는 이 둘을 조화롭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휴 그랜트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소름 끼치는 일종의 빌런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하고 영화 내내 엄청난 인상을 주며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한편 이러한 휴 그랜트에 맞서 소피 대처와 클로이 이스트라는 두 배우도 아직 출연작이 많지는 않지만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리뷰는 영화 헤레틱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화의 시작은 반스와 팩스턴이 콘돔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실 매그넘 콘돔이 일반 콘돔과 사이즈가 같다며 그저 마케팅에 속은 것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어 둘은 자연스럽게 포르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고 반스는 팩스턴에게 포르노를 보느냐고 묻습니다. 당황해하면서 팩스턴은 안 본다고 대답하지만 반스는 볼 수도 있지 뭘 그러냐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단을 힘들게 오르면서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남편이 5배 섹시해진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이후 리드를 만나 근원적인 종교적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 저에게는 사소하고 작은 믿음에서부터 거대한 종교적 믿음까지 모든 믿음에 대한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 별다른 의심 없이 남의 말을 믿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어제도 그러했으니 당연히 오늘도 그러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내고 리드의 입을 빌려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무교인 저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익숙한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케네디 장로로 대표되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된 연출로 보여지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리드의 집에 갇힌 두 소녀를 케네디 장로가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무하게도 소녀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믿었던 구원의 존재인 케네디 장로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리드의 거짓말 한마디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심스러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리드는 이 소녀들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리드의 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는 이데올로기를 협상하는 영업사원이며 기독교가 원조이나 인기가 없는 이유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팔고 싶은 아이디어, 즉 자신이 찾은 유일하게 참된 종교를 두 소녀로 하여금 믿게 하여 자신만의 영업사원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전도하는 젊고 열정적이며 신앙심이 깊은 반스와 팩스턴은 그에게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을 만들 때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끌어들이는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화 헤레틱의 후반부와 결말 부분에 있어 아쉬웠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할 것 같은 리드가 다소 허술하고 어이없게 최후를 맞이하는 점에서 초중반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개로 이어진 긴장감이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드의 주장과 논리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스가 그 허점을 잘 짚어내듯이 그의 주장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그가 팩스턴에 의해 자신의 방에 있던 편지칼에 찔려 죽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참된 종교를 찾았다는 그의 믿음 역시 의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한편 영화는 그의 반대편에 있는 반스와 팩스턴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반스가 리드의 집 벽에 걸린 신화와 관련된 그림들 중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호루스를 세대갈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리드에 의해 공격받는 그녀들의 신앙심을 마냥 피해자로 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저는 처음에 죽은 반스가 나비가 되어 사랑하는 자매인 팩스턴의 손등에 앉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보니 팩스턴이 본 환상이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리드가 예언자들에게 독이 든 블루베리 파이를 먹이고 사후세계를 체험하여 신의 예언을 듣는다는 주장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팩스턴은 리드가 쫓아와 그녀의 배를 찌르고 마지막까지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기적과 같이 죽은 줄 알았던 반스가 일어나 리드를 죽여 팩스턴을 구하고 찔린 배를 부여잡으며 팩스턴은 미로 같은 리드의 집에서 마침내 탈출하는 데에 성공하는 것은 그녀가 죽고 난 뒤 본 사후세계 혹은 환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밖을 나왔음에도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인 점, 손등에 앉았던 나비가 눈 깜빡하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연출,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헤레틱이라는 제목이 마치 환상 혹은 꿈을 꿀 때 보듯이 흐릿하게 나온다는 점들은 팩스턴이 리드의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저는 역시 A24의 공포영화답게 종교와 믿음이라는 소재를 공포 스릴러 장르로 흥미롭게 풀어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나온 것 같습니다. 4월 7일 기준 관람객이 약 2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롯데시네마 단독 상영이라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한 것 같고 공포영화라는 점에서 시기상으로도 여름에 개봉했다면 지금보다 더 흥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와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